국민의힘 소식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 징계 관련 재심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이 문제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를 앞두고 지난 주말이었죠.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부당징계 철회하라, 정치 탄압 중단하라, 한동훈을 내친다면 국민의힘 각오해라. 바로 지금 한동훈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한동훈 같은 정치인이 우리 시대의 새로운 정치인이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이 집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지자들과 소통하는 플랫폼에 이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이것이 진짜 보수 결집이라면서 축혀 세우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재심 청구도 이제 포기했고요. 이제는 최고위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여론전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카드가? 지금 이제 방법은 이제 개인기로 이제 뚫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 이제 기회를 여러 번 줬었죠. 이제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줬고 공개 검증을 하자는 기회도 줬었지만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사과문을 올렸는데 사과문이라는 것도 사실상 사과가 아닌 사과문이었죠. 20% 정도만 사과에 대한 내용이 있고 나머지 80%는 자기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소명이라든가 변명의 대본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과문에 당에서 조작을 하고 있다 또는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과연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의 사과문이 정말 사과일까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인이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 세력밖에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어제 방금 화면을 보셨겠지만 저기 수천 명이 좀 나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주최 측에서는 10만 명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추운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많은 지지자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나가지 않고 집에서 SNS에서 응원하는 글밖에 올리지 않았는데 과연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정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응원하는 마음이 있겠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들여다보면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라고 했는데 저는 이 국민의힘 정당을 바깥에서 지켜보면서 왜 꼭 흑역사는 새벽에 이루어질까? 지난번에 한덕수 총리를 불법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어겨가면서까지 새벽에 그렇게 밀어붙인 것과 이번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1시 15분 그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이 있은 직후에 그렇게 징계가 있었고 또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숨기기 위해서 익명을 한동훈으로 해서 굳이 한동훈 계정에 글을 올렸다. 이것이 과연 맞는 말이냐? 네. 결정문도 3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미 계속 지적을 하고 있고 또 주진우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주진우 당시 당 법률 자문위원장이 밝혔습니다. 68년생 한동훈은 이 한동훈이 아니다라고 네.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동훈이라는 한동훈이라는 익명을 지금 계속 문제에 삼기 때문에 네. 이 재심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한동훈 전 대표 측의 어떤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가 열렸지만 오늘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안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단식을 끝낸 장도혁 대표 지금 건강을 추스르고 있죠. 이르면 29일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복귀 날 혹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제명과 관련된 징계권은 올라오지 않았고요. 대표님이 언제 복귀하실지 모르겠지만 복귀하시더라도 바로 그 안건이 상정될지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다만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부 한동훈 지지 세력들의 집회에 대해서는 당의 기강을 해치는 발언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소명을 하지 않고 집회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수를 잘못 두고 있는 거 아니냐. 대화를 통해서 풀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런 거지. 그냥
집회,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고 집회를 딱 해가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더 끌고 간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또 기름을 부어서는 안 된다. 아까 말씀 들으신 것처럼 지난 주말에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지지 집회, 이것도 지금 당내에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야말로 불난데 부채질을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있는데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나오면 이렇게 되면 친한계에 대한 이 당 지도부의 추가 징계도 그럼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지금? 일단 29일 날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당무에 복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복귀해서 첫 일성, 첫 당무 내용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처리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당무 철학이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본인이 그때 쇄신안을 냈지 않습니까? 쇄신안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게 전부 다 홀딩되어 있습니다. 인재영업위원회도 출범해야 되는데 아직 안 했고요. 청년 의무 공천제도 도입해야 되는데 아직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지방선거에서 공천 주는 사람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당원과 시민에게 70대 30으로 할 것이냐. 이 안이 올라왔지만 이걸 과연 확정할지 아니면 60대 40으로 할지 조정할지 이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이런 걸 먼저 처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당내에서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지금 최고위에서는 이 안을 수위를 낮출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네. 이거를 처리하지 않고 계속 가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적정한 시기에 처리를 해서 의결시키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논란이 많다 하면 처리하지 말고 그냥 쭉 가져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이번 기회에 단식으로 인해서 보수 우파의 구심점이 확실하게 장동혁 대표로 쏠리면서 당의 단결이 확정됐으므로 이번 기회에 정리하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이 팽팽하게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어쨌든 처리가 되지 않고 좀 더 심사숙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